자, 100페이지 보세요. 자, 고구려 대항쟁 보겠습니다. 자, 여수전쟁, 여당전쟁. 그 여자는 고구려를 갖다가 쓰는 용어들입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의 전쟁 보겠습니다. 그 출제 빈도수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알고는 가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여수 전쟁 보겠습니다. 자, 원인 볼게요. 중국을 통일한 수의 등장과 신라의 친수 정책에 대항해 남으로는 백제, 북으로는 돌고가 연결한 다음 영양왕 때 밑줄 긋습니다. 영양왕 때 말갈군과 함께 여수 지방을 선제 공격. 이때 수 문제 30만 대군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를 요화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요동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요서라 불러요. 이게 수나라예요. 자, 이게 고구려 땅이고요. 수나라의 군사가 요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영양왕입니다. 고구려는 영양왕입니다. 그 수가 통일되면서 되게 강한 나라가 되었고, 항상 얘네들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을 통일한 나라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요동을 넘본다는 거예요. 요동은 곧 고구려를 지칭하는 거예요. 중국이 통일되는 걸 별로 원치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또 마찬가지 북방 민족이기도 해요. 얘들은 항상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방과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를 치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 되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말갈군을 끌고 가는 거죠. 말갈군 분단이 여진족이 되죠. 이 여진족이 여기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일부. 얘들을 힘을 합쳐서 요소를 선제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수 전쟁의 출발점,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영양왕 그 다음에 말갈 공격했다. 이때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침략하게 됐다. 이게 1차 침입이에요. 그 밑에 1차 침입 보시죠. 과정. 영양왕 그 수 문제에 30만 대군 침입하였다. 그 침입 배경 원인이 여기야. 우리 영양왕이 먼저 선제 공격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제 공격했다. 왜일까요? 적의 전력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적의 어느 부분, 어디를 공격해 좋을까?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것 같아요. 자, 1차 공격입니다. 30만 대군이 침입합니다. 우리가 이 1차 기록에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근데 승리 기록이 어떻게 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쓸 수 있는 건 장마와 전염병으로 수나라가 실패했던 정도 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장마와 전염병으로 30만 대군이 쓰러지진 않았을 거로 추측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우리 기록이 없어요. 그럼 수나라 기록 보면 되잖아요. 수나라 역사책 보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나라 애들이 승리했든 실패했든 간에 승리한 건 당연히 기록하겠지만 실패한 것을 자기들 역사책에 기록하지 않아요.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장마와 전염병 실패했다밖에 쓸 수가 없어요. 2차 갑니다. 똑같은 영향됩니다. 수 문제 113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다. 자, 수 문제가 수나라를 통일한 사람이고 수양제는 그의 아들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자르면 돼요. 수나라는 뜻이고 문제, 양제. 그러니까 항제할 때 황제의 제자를 쓰고 문제와 양제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건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일단 전쟁이 실패했죠. 1차 30만 대군이 실패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다시는 요동을 정벌하지 말라고. 요동은 고구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제에게 얘기하고 수양제에게 왕위 계승을 안 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요. 그래서 수양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 장군을 동원해서 병석에 누인 아버지를 암살해 버렸어요. 쇼킹하죠?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양제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이 수양제가 아버지의 강국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이 넘는 인구, 11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우리 고구려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군사가 113만이고 여기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불량미하고 군수품을 끌고 오는, 보통 일품군이라 불러요. 이게 200만이에요. 합치면 300만이 넘는 수나라의 인구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진격이 온다고요. 우리 역사는 처음이에요. 100만 넘는 인구 처음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처음으로 그 중국 놈들이 100만 넘는 애들이 막 와요. 인해전술로. 그래서 후퇴해요. 압록강 가서 깃발 꽂고 압록강에서 물 마시고, 야, 드디어 우리가 땅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 당시 중국군 애들이 100만 대군 인해전술을 막 치고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후퇴할 수 없었죠. 한참 전에 이미 100만 대군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인이 온다고. 자, 2차 갑니다. 수양제 113만 대군 고구려 침공, 여동성 점령에 실패했다. 여동성에 실패하자 우중문의 별동대 30만 군이 평양성 우에 퇴각하다 을지문덕에 실패하고 일명 살수대첩이었다. 자, 평양성을 향해서 애들이 쭉 여기 왔다고. 이거 여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우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 별동대 30만 특수군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을지문덕이 나타났다. 을지문덕. 얘들을 왜 우회했냐면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왕을 잡기 위해서 우회해서 와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산성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오게 되면 잘못하면 샌드위치 돼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도 얘들이 여동성이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동성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을지문덕은 공성정책을 펼치죠. 왜? 왕을 잡으러 와서 그냥 왕을 피신시키고 궁궐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 야, 좀만 가게 되면 이제 왕 잡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엄청나게 속도로 왔을 거거든. 근데 와봤더니 정작 아무것도 없어. 궁궐이 텅 비어있어.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게 불안해지는 거지. 이거 뭐지?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함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함정 아니면 도망했겠죠. 근데 을지문덕이 도망갈 사람은 아니죠. 전략상 작전 중에 하나이겠죠. 을지문덕이 후퇴하는 수나라 군사들을 지키고 있어요. 살수에서. 청천강이죠, 오늘날에. 청천강은 개성하고 평양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여기서 얘들을 다 죽여버린 상황이 발생.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살수 대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수 대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을지문덕이 그 끌고 온 특수부대 이제 그 별동대 그 우중문에게 편지글을 보내죠. 우중문에 편지글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글을 인용합니다. 도덕경은 도교의 경전이죠.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왜? 누가 이긴다는 거? 수나라가 이긴다는 거. 우리 고구려를 이긴다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 만족함을 알고 여기서 그만 수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편지글을 보내요. 만족, 여기서 이제 원뜻은 지족이라는 한자를 쓰죠. 도덕경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어떻겠어? 이게 이제 도덕경은 중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너무 오버하지 마라. 너무 적게 하지도 마라. 적당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이걸 인용해서 우중문의 편지를 통해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 일종의. 왕 잡으러 왔더니 갑자기 편지글이 하나 날라왔다고. 야, 니네들이 다 이긴 거야 이거. 하늘하고 땅도 다 알잖아. 근데 굳이 꼭 싸워야 되겠어? 우리 이미 진 싸움인데? 니네 승리한 거야. 만족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 이렇게 물러나겠어요? 황제가 명예해서 특수부대 30만을 끌고 왔는데 편지 하나에 물러나겠냐고. 이걸 뻔히 아는 을지문덕 이걸 왜 보냈을까? 심리전이라고. 상대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후세일 잘 나온 게 도덕경에 나온 지족이라는 한자예요. 지족. 만족 우리말로 부르면 이런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연이어서 3차, 4차 계속 옵니다. 다 패하고 물러났습니다. 결과 수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침략전쟁으로 618년에 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라와요. 전쟁의 희생이 먼저 따라요. 가장 큰 문제가 인하지기는 뭐죠? 민심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바닥이에요. 세금은 왕창 뜯어가지. 자기 자식들 군사로 다 끌려가 다 죽여놓지. 계속 전쟁하려고 하지. 이러면 민심 끝나는 거지. 결과적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이 실패하고 났는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수나라는 결과적으로 멸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가 멸망하자 같은 장소에 있던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건국됐어요. 그리고 이연의 대를 이어서 이세민이가 당태정이 되거든요. 여기는 당고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사람 또 마찬가지. 술을 물려받은 당나라는 똑같이 요동을 공격에 온다고. 요동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동을 얘기한다면? 고구려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고구려 향해 또 온다고. 이때 이세민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당태정 이성을 무시하는 거죠. 어디 저 정도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당태정이 또 치열하게 양국 간의 치열한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을지문덕 수나라, 연개소문 당나라식의 맹장들이 등장해서 고구려를 지켜냅니다. 이해 가셨죠? 순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당나라에 관련된 보고 합니다. 원인, 여당전쟁, 당의 평창정책. 두 번째, 연개소문의 대당 강경책. 당나라에 강경제 펼쳤다.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밑줄 그어요. 천리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자, 오른쪽에 101쪽에 보시면 부여성에서 비사성 한번 봐주시죠. 부여성에서 비사성. 예. 그러니까 여동성도 하나 밑줄 그어봐. 수나라 갈 때 여동성을 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동성을 넘지 못했다. 그 여동성은 평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평성을 넘지 못한 거예요. 수나라가. 고구려군의 여동성을 지키는 그 전략 전술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만 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다시 갑니다. 백제의 대야성 침공에 따른 신라의 친당 정책. 그 다음에 돌고를 복속시키고 거란적으로 회유하여 고구려를 배신케 하였더니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여당전쟁의 원인이었다. 오른쪽 과정. 당태정을 요하를 건너 여동성을 점령. 보장항시. 고구려 양만춘에게 안시성이 편했다. 작년 기출이죠. 안시성 기출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시성은 연도를 물어봤습니다. 645년. 결과 고구려는 계속 전쟁을 세하게졌고 나당의 결속은 공개전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개소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27대 왕인 고구려 영유왕을 시해하고 시신을 토막으로 잘라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영유왕의 조카를 새로운 왕으로 삼아 보장이라고 하고 자신이 인사권과 군상을 총괄하는 대망리지 밑줄 긋습니다. 대망리지. 보통 망리지인데 이 사람은 대망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얘기합니다. 대망리지 올랐다. 연개소문 후계자를 기르지 못해 그의 후계자가 된 큰 아들은 남생이 동생들과 권력 다툼에 당나라에 투항하였고 연개소문 동생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하자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서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고구려가 당을 철두철미하게 잘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개소문 사후에 아들들 형제들이 권력 다툼,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연개소문 동생마저도 권력 다툼에 나서게 되면서 결국은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서 결과적으로는 고구려 성에 문이 열리게 되면서
굵은 고구려가 망하는 길로 가기도 말았다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삼국간의 항쟁 뭐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03쪽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볼게요. 즉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졌죠. 나당연합군이. 자 보겠습니다. 당나라 소정방과 신라 김유신이 연합군대가 백제를 공격하였다.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사비성은 오늘날이 어디예요? 아세요? 부여입니다.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가 멸망 660년 연도미 줄굼습니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공주에 웅진 도덕부를 설치해서 즉석용을 삼았습니다. 백제 부운동. 백제가 멸망하자 660년부터 634년까지 백제 부운동을 왕적인 복신과 승려 독침이 왕자풍을 추대 주류성에서 밑줄 그으시고요. 주류성. 흑지상제와 지수진 임전성에서 임전성 밑줄 그으시고 복신은 도침 사례와 이런 왕자풍의 복신 제거 등으로 지배층의 내분을 실패. 그 다음에 백종강 전투. 백제 부흥군의 연합군, 나당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해전입니다. 읽어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해 가요? 하나도 모르겠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스토리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봐요. 백제는 6세기 성왕과 신라 진흥왕 치열하게 싸우죠. 6세기에. 결과적으로 성왕이 진흥왕의 공격에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그럼 성왕 이후의 왕들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한다고. 그 진흥왕 이후에 신라의 국력은 쭉쭉쭉 빠진다고요. 약해진다고요. 그럼 신라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요. 신라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온다고 이렇게. 신라의 형태가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신라는 비상이 아닐 수 없죠. 그죠? 이때 신라는 고구려에 사라친을 보낸다고. 이게 김춘추예요. 끝날 왕이 되죠. 태종 무의왕이 됩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사신을 받아서 SOS, 원군을 요청한다고. 원군을 요청한다고. 이때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금 얘기했던 연개소문이에요. 가서 뭐라 그랬겠어? 군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원군 요청했다고. 연개소문이 어떻게? 도와줄게. 이렇게 합니다. 흔쾌히. 근데 옵션이 있어요. 무슨 옵션이 있을까요? 신라 진흥왕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서 한강 다 먹었다고. 신라가. 고구려 뭐라 할까? 이 땅 우리에게 돌려줘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야. 혼자 일방적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된다고.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춘추가 가가지고 이 땅덩어리를 떼줄 수 있는, 즉 할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본인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각해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부모님 집을 그 집을 나에게 줄래? 내가 너 합격시켜줄게. 그럼 합격은 좋은데 부모님 집을 여러분들 나에게 임의를 줄 수 있어 선생님한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달콤한 거 하나 줬지. 합격시켜줄게 그랬잖아요. 합격시켜주고 내가 너희 부모님 집을 나에게 줘. 그걸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야겠지. 아빠한테. 아빠 날 합격시켜준대. 우리 아파트를 달라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집을 준다고? 그럼 김춘추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으니까 저기요 제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다시 우리 왕에 가고 물어보고 다시 답을 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개소는 어떻게 해? 김춘추를 그 얘기 듣고 옥에다 가둬버린다고. 옥에다가. 이거 큰 문제죠. 외교관으로 왔던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은 똑같아.
전쟁이 나는 와중에도 외교관은 계속 들락날락 하셔야 돼, 이게. 그래야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끝자락을 찾아가는 거거든, 활동을 통해서. 근데 이건 문제 심각해졌어. 근데 김춘추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김춘추 옆에 누가 있나요?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있다고. 둘이 고골에 들어가기 전에 입을 이미 맞추고 들어갔어요. 자, 얘들이 분명히 이러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요구를 줘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옥에 가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업무를 마치고 오는 기간 한 3, 4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근데 그 기간 내에 내가 국경선을 넘어오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 국경선에서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김유신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 액션을 막 취하는 것처럼 해요. 전방위 비상 걸렸겠죠.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니셔서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휴전선에 어떻게 군사 움직임, 군사가 증강되고 무기가 증강되고 이러면 어떻게 보고가 되면서 어떻게 금방 비상이 걸렸을 거 아니야.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의 명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외교관을 옥에 가둬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서로 간에 피해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던 김유신의 활동에서 김춘추가 내려온다고. 이때 신라의 분위기는요, 초상집. 왜? 곧 백제의 공격에서 곧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되게 실망했겠죠. 이때 실망하지 않고 다시 김춘추는 왕에게 의해서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자, 아까 당태종은 고구려 공격에 성공에 실패했어? 실패했다니까. 네, 안시성에서 실패했다고, 양만춘한테 실패하고 말았다고. 그래서 김춘추가 예교관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당태종이 바로 김춘추를 만나줍니다. 원래는 중국 황제들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 예교관이 오면 막 6개월, 1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아요. 예교관들이 놀다가 자기 본국 가는 수밖에 없을 정도. 그만큼 얘들은 프라이버시가 되게 엄청나게 강한 애들이에요. 중국 황제 정도 된 애들. 이때 당황제 되게 궁금한 거, 이 자식 왜 오르는 거지? 무슨 계략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들어보고 싶어요. 가서 계략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백제를 공격하자. 뭘 통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자. 공격하자는. 아니 왜? 당나라가 미쳤어? 자기 나라 군사 군량률 줘가면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신라는 뭔가 달콤한 거 하나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뭐겠어? 이거예요. 자,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자, 당신네들이 저 해안가를 통해 백제를 공격하고 나는 이렇게 공격하면 된다는 거야.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난데 고구려를 또 통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너희들 그렇게 고구려를, 요동적으로 너네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이 지역을. 우리가 남는 게 뭔데, 고구려가. 그죠? 전략, 그 다음에 군수물자 다 동원해서 우리 희생 무지하게 따를 텐데. 이거예요. 여기 대동강이 있어요. 평양에. 대동강 이북을 당나라에 주겠다. 요동 포함 대동강 이북을 당해주겠다. 대동강 이남 어디가 누가 먹겠다는 거야? 신라가. 즉 속된 말로 n분의 1씩 나눠 먹자. 대동강 이남과 이북을 나눠 먹자. 당나라가 어떻게 해? 솔깃하지. 왜? 요동하고 고구려를 먹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솔깃한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거야. 신라와 당나라가. 그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여기에요. 백제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당나라는 소정방이라고 하는 제 측근 인사를 통해서 금강하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충청남 서천하고 전라북도 군산 아파트 사이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해군역이. 여기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김유신 장군이 결사대를 끌고 여기 오는 거예요. 이때 백제왕은 멸망한 의자왕이에요. 근데 의자왕 주변에 쓸만한 군사와 신하들이 전부 다 유배가고 죽이거나 사라져버렸어요. 왜? 의장이 되게 정책에 좀 문제를 많이 발생해서 좀 충신, 신하, 무신들이 왕에게 아니되옵니다를 해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거든요. 즉 예스맨도 필요하지만 예스맨이 아닌 사람이 꼭 필요해요. 어느 정부든 간에. 이거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을 전부 다 제거해버린 거야. 의장. 전쟁이 당장 났는데 전쟁에 투입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영화도 나왔던 계백장군. 계백장군에게 5천 결사대를 주고 김유신을 맡게 하죠. 김유신과 계백장군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황산벌에서 만나게 됩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날의 충청남도 오늘날의 논산훈련소 있는 부근이에요. 논산훈련소 훈련 받아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왜 황산벌인지 알 거예요. 왜? 흙이 어떻게 되게 빨간색 계열의 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황산이라 불렀어요. 황산벌이기 때문에 벌판이라는 뜻이거든요. 들판에서 싸워요. 김유신의 부대가 5천의 결사들을 우습게 깨버리죠. 물론 한 일주일 버티긴 했지만 깨져버려요. 그리고 소정관, 금강, 하구를 통해서 쑥 들어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의장이 사비선에서 체포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백제가 멸망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고구려를 향해서 공격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그래서 어떻게?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이에요. 연개소문의 동생과, 그죠? 연개소문의 동생과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이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서, 즉 패권 다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구려 성이 열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고구려 멸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이제? 약속 지키면 되잖아. 어떻게? 아까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해서? n분의 1. 그죠? 대동강 인한 거 이 부분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당나라가 생각이 달라져서. 왜? 약속은 약속이고 가만히 보니 우리가 다 해서 이긴 것 같아. 굳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역에다가 세 군데에다 전부 다 자기 지방간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택해. 그 방식을 택해. 봐봐.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 도호부, 그 다음에 백제 땅에다가 웅진 도독부, 신라 땅 경주에다가 계림 도독부를 파견해서 직접 지배하려고 해요. 누가? 당나라가. 즉 한반도 전체를 전부 다 얘들이 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 세 군데 전부 다 지방간을 파견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지. 화장실 들어갈 때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되게 급한 마음에 빨리 좀 나와주세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 일 볼 때 어떻게? 자기 일 다 볼 때까지 안 나온다. 밖에 사람이 죽든 말든 속된 말로 싸든 뭐 하든 간에 그냥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라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뺏기면 아니잖아요.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좀 많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경험? 당나라의 약점을 되게 잘 알게 됐어요. 서로 합동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인들이 쓰는 게 뭐냐면 백제와 고구려에게 부흥운동을, 야, 니네 나라 빼앗겼잖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 백제? 고구려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흥운동을 지원해줘요. 방법은 첫째가 군사가 지원돼야 돼. 무기가 지원돼야 돼. 군량미가 지원돼야 돼. 그 다음에 싸우다면서 가장 꼭 필요한 건 상대국에 대한 정보예요. 군사 정보들을 연합군 회박도 잘할 거 아니야. 이걸 전부 다 누구에게?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에게 부운동을 서포트해 주는 거야. 왜일까요? 신라군 가지고 당나라를 이기기에는 되게 무리수예요. 신라는 되게 영연작전을 펼치는 거야. 속된 말로 해주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나라를 멸망시켜 놓더니 갑자기 니네 나라 차지하지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후원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바보가 아닌 망한 고구려와 백제인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알지. 그런데 선택의 조건이 없었어요. 선택지가. 신라의 후원을 받아서 그나마 정보라든가 군량미, 군사 무기를 받아서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인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라인들 작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나라를 향해서 1차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격투기 게임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 3라운드 5분 게임을 쳐봐요. 그럼 1라운드, 2라운드 백제들 싸우게 하고 당나라를 한 사람을 향해서 그다음 고구려는 2라운드 싸우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당나라는 힘을 빠지게 돼. 그럼 3라운드 본 게임에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힘을 다 빼놓고 나는데 내가 싱싱한 몸으로 들어가 3라운드 임하게 된다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3라운드에 새로운 인사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힘이 넘치겠죠. 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작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라가 당나라를 격파해버려요. 그리고 대동강 이남까지의 신라들이 원했던 그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대동강 이 부분 누가 먹었을 것 같아요? 응? 당나라. 누가 먹었을 것 같아요? 당나라. 누가 먹었을 것 같아요? 대답에 틀려도 괜찮아. 당나라? 누가 찾았을 것 같아요? 응?
크게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살짝 보고 얘기해 보시죠. 오, 정답 나왔어요. 네. 발해가 차지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고구려의 주장이었던 대조영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해라는 땅을 만들게 돼요. 대부분 선생님의 그 강의에 집중했던 사람은 당연히 그 땅은 당나라가 먹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발해가 그 땅을 먹게 돼요. 그래서 남쪽엔 신라와 북쪽에는 발해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 우리 보통 우리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써요. 남쪽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우리 민족이니까 발해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걸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생각해봐. 신라 발해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다.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응?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뭘 고민해?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뭐. 시험장 가서 이렇게 고민할 거야? 좋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 앞에 분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안 좋아요. 자 생각해봐요. 신라 애들이 아주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나 고구려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 죽었어. 손자만 살아나서 새로운 나라에 발해가 만들어졌어. 자 누군가가 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죽인 사람 좋아해? 왜 좋아한다고 그래?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아, 안 좋아한다고 그러겠어요? 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이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전달됩니까?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얘기는 잘 안 들려요, 저한테. 마스크를 쓰고 울려가지고 대단한 발음이 안 나와서 계속 잘못 들었네요. 당연히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누군가가 죽였다면 원수지간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라와 발해는 초기에는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후기가 가면 어떨까요? 어차피 또 필요해요. 옆에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가 다시 좋아져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부운동 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고구려 멸망 볼게요. 연개소문 사후, 지배층의 내분, 나당 연합군의 공격,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 밑줄 하나 그거 볼게요. 제일 위에 보시면 백제 멸망 660년 밀쭉으로 봐. 660년. 1번 제일 위에 까만요. 그 다음에 백제 멸망했죠. 그 다음에 2번에 4번에 보시면 백강정투 밑줄로 봐. 663년. 그 다음에 3번에 고구려 멸망 668년 밑줄고 봐. 세 개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순서들을 물어보거든요. 백제 멸망 660년, (663년) 이게 일본 애들이 참전하는 겁니다. 백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참전한 이유는 백제는 애가 모시는 나라예요. 백제를 일본식 발음으로 구다라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모시는 나라예요. 삼국처럼 모시는 나라예요. 그동안에 문물을 막 전파해준 나라들이기 때문에. 삼국이라고 쓰는 백제가 멸망하자 애가 참전하게 됐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 백강전투는 백종강전투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이제 국제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신라와 당나라가 한 편을 먹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 전투에는 일본과 패망한 백제군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 두 개 나라들이 여기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신라와 당나라, 나당 연합군들이 승리하게 돼요. 얘들이 실패하게 돼요. 백천강 정도 663년이에요. 이 흐름, 이 연도를 물어볼 거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연도 외웁시다. 어렵지 않죠? 660, 663, 668. 멸망, 전투, 고구려 멸망. 660, 663, 600.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갑니다. 자, 고구려 부운동 전개. 안승과 건모잠 등이 부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됐다.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를 망명하여 금마저에 고구려 보덕공을 임명되었다. 안승 밑줄 것이고 금마저 밑줄 것이고 보덕공 밑줄 것입니다.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죠. 예, 멸망하고 부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왕孙였던 완승이죠. 안승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안승은 신라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이 정도 잡아볼까요? 익산 지역에. 예전에는 여기 금마저라고 불렀고 지금은 익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에 보독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고 일정 기간 지배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통일 이후에 보독국을 폐지하고 안승을 신라의 진골 기지역으로 편입합니다. 이때가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때입니다. 보독국으로 임명한 것은 문무왕 때 때문에 신무왕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나당전쟁과 삼국통일 부분에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매소송 전투라는 게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다 4번이군요. 매소송 전투 한번 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하는데 이제 마지막 전투예요, 이게. 매소송 전투가요. 이천은 경기도 연천입니다. 나당 전쟁의 끝판이 이제 매소송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봐볼게요. 그 매소송 전투에서 당나라 기병 20만을 몰살시킵니다. 누가요? 신라 애들이. 자, 경기도 전체 매소송 볼게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산성을 만들었어요. 신라 산성들이죠, 이렇게. 그런데 당나라 기병 발탄 병사 20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들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들이 쫓겨나게 돼요. 이렇게 쫓겨난다. 그리고 당나라 기병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당나라 기병이 차지와요. 산성을 빼앗겼으니까 신라 입장에 되게 불편하죠. 보통 우리의 전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성을 잡고 장기전 6개월, 1년, 2년 가는 거거든. 장기전을 싸우게 되면 우리가 이겨요. 왜? 상대방은 타국이 왔기 때문에 되게 속된 말로 물 쏠고 날 쏠고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갑자기 저녁 때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집 떠나면 평상시 맨날 싸우던 오빠 누나하고도 맨날 싸우던 사람도 보고 싶고 갑자기 보고 싶어져. 집밥 그렇게 맛없으면 갑자기 집밥도 먹고 싶고 사람 심정이 그래요, 이게. 아마 남성들 아마 군대 다니시는 분들 느꼈을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지겨운데 갑자기 훈련소 들어가고 군대 들어가면 갑자기 어떻게 집도 가보고 싶고 안 가도 멀쩡히 잘 있을 거였고요. 갑자기 안 먹던 밥도 가서 먹어보고 싶고 갑자기 엄마도까지 포옹해보고 싶고 평상시에 이렇게 별로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신라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이 산성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찾는 방법을 봐볼게요. 신라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20만을 다 죽여버려요. 기병을 갖다가. 방법은 얘들이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성하긴 타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였어요. 즉 군량미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생각해봐. 20만이 오게 되면 이 식량을 누가 해결하겠냐고. 하루 먹는 양이 20만이 먹으면 어떻게 해? 장난 아니야. 우리 생각해봐. 어떻게 충당하겠냐고. 그럼 얘들 어떻게 우리 군대용으로 군 보급 활동이 돼야 된다. 쌀 구하러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쌀 구하러 나갈 때마다 신라 군들이 요소요새 나가는 통로를 다 자리 잡고 있어. 그럼 무조건 얘들 쌀을 굶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이때. 그래서 이 지나가는 애들 다 죽이는 거야. 여기 죽여서 습기가 많나 봐. 분필이 자주 부러지는데. 이걸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20만을 다 몰살시켰어. 그래서 경기도 연천 가면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어. 왜 있을 것 같아? 사람 죽었지, 말 죽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 다 묻어서 엄청나게 큰 무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보시면. 사람이 그렇잖아. 아무리 적군이지만 일단 시신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 매장을 해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밀어 넣어서 그냥
무덤 아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지. 네, 말고기도 맛있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말고기도 맛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말도 땅을 파듯한 대장에서 크다는 말무덤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신라인들의 어떤 그 지략 되게 뛰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매소성 전투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을지문덕 여수장 우중문시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자, 시 한번 볼까요?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이 지를 다하였고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통하였는데 싸움에 이겨 이미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 여기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족, 만족 잡으시면 돼요. 한자에 지족 밑줄을 그시고 해석에 만족 잡으시면 돼요. 좌측에 지족 설명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 불욕이면 지지불태라.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으며 그만둘 줄 알면 이음하지 않다라는 구절과 일치하는 문장으로 이를 통해 당시 을지문덕이 도덕경을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덕경 밑줄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살수대첩 사료는 여러분 꼭 읽어봐 주시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좀 자를까요? 진도가 안 맞아서 좀 쉬는 시간을 먼저 갖고 잘라서 가겠습니다.